이번에는 아이디 공대생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인턴 경험이 없는데 공기업 준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스펙을 좀 살펴보면요. 2년제 전기공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3.4점 졸업을 하셨습니다. 어학점수 토익이 820점, 토스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한국사 1급, 전기기사 커말 1급은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경력사항과 수상 경력은 없다라고 쓰셨고 그 밖에 대외활동, 봉사활동 40시간 있으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직무 공기업이라고 쓰셨고요.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스펙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공기업에서도 경쟁률이 낮은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로 지방 발령 쪽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때 관련 인턴 경력상이 아직 없는데 괜찮을까요? 공기업은 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접까지 간다면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까요? 면접 경쟁도 상당히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기공학을 전공하고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직무, 공기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서류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스펙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의 어학 점수부터 보자면은 희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준에 맞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어학 점수로 서류 전형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토익이 850점이면은 만점이지만 지금 이분은 토익이 820점입니다. 따라서 100점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분이 토익 스피킹 레벨 7이 토익 점수로 환산이 될 때에는 100점 만점으로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게 어학 점수를 갖춰주셨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계열 분들이 어떤 공공기관 준비를 하실 때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한 만큼 한국사와 커말 자격증을 통해서 인류 보완하려고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전기 직무라고 해도 어떤 전국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특정 지방권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분의 서류 합격이 될 수가 있고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국권의 그런 전기 직무라고 한다면은 서류 합격의 커트라인이 거의 한 120점 지금 이에 달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의 그런 스펙들을 전부 다 정량화해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라고 한다면은 서류 점수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을 때 118점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어느 지역을 지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스펙만으로는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합격권으로 서류 점수 스펙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턴이라든지 혹은 기사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인재 운대 등의 이런 가산점까지 합쳐가지고 120점 이상을 정량적인 점수를 맞춰 주셔야 희망하는 한국전력공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지금 이분이 2년제를 졸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년제를 졸업하신 상황에서는 기사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춘 상태에서 실무 경력을 또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어떤 실무 경력을 갖추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로 다시 재취업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4년제 대졸 졸업 요건을 채우셔서 한 번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이것도 이분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약간 그 면접에서 어떤 경험 등이 부족해가지고 좀 말을 잘 못할 것 같다. 나의 경험 소재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다. 나 어떤 전공 지식이라든지 면접 등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 번에 대졸 수준으로 이제 학력을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바로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사기업도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학점은행제를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서 고졸자 채용 혹은 최대졸 졸업자 채용에 해당될 법한 그런 쪽으로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신 상황이고 지원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한국사나 커말은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는 걸 보았을 땐 사기업 취업까지는 고려하진 않으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부 전문대학으로의 취업 특강을 나가보더라도 재학 중이신 분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본인이 4년제로의 편입을 혹은 추가적인 진학을 일정 부분 고민하시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졸업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께서 공공기관으로의 올인
아니면은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어떤 생산 설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쪽으로 일반적인 커리어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좀 진취적으로 본인의 방향 설정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자리가 스펙을 어느 정도 점검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스펙에서는 이제 더 싸우실 건 없고 전형별 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도 조심스럽게 의견 드려봅니다. 네, 전형별 대비하자. 이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필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필기 대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 반장님? 네, 일단 이분이 희망하는 한국전력공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그런 채용 공고를 보면은 정기직은 서류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필기에서는 2.5배수를 선발하며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1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은 정량적인 부분들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시간만 들인다면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한 6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필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필기 전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공 필기 같은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과 그리고 전공 필기 크게 이 두 가지로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전공 필기는 아무래도 본인이 전공하셨던 그런 전공 항목과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만약에 졸업을 하셔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내가 대학 때 배웠었던 그런 교과 과목 정리된 노트와 그리고 전공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정리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S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일단 문제집을 사서 보거나 혹은 시험에 실제 지원을 해가지고 쳐보는 것이 가장 실전 감각을 익히고 내가 어느 부분들을 학습해 나가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 내가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오답 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려워했었는지 이 부분을 당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오답 노트를 충실히 정리하신다면은 NCS 영역에서도 분명 느리지만 실력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차코치님께 여쭤볼게요. 아직 인턴이라든지 관련 경력 사항이 없거든요. 이 점이 공공기업 이제 취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도 네. 있다고 봅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요. 저 개인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그 직업기초 능력을 보유했다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 도전 목표 지향, 혹은 무언가 대인관계적인 어떤 강점들은 본인께서 산학 협력했던 특정 기업에서의 단기 근무라든지 교수님과의 했던 과제 실습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경험을 꼭 해야만 붙고 떨어지는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업체 혹은 대기업이 1차 벤더사에 지원할 때 논리랑은 조금 다른 논조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면접 가게 되면 질문을 좀 난처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얘기를 만약에 적게 되셨다고 하면 그때 근무 경험 가지고 구주와 면접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빵의 종류는 몇 종류였죠? 위치가 어디쯤이었나요? 라는 말에 답을 하는 본인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직업기초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 얘기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경험 점검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면접에서는 무엇을 어필하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해하셨는데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면접 전형의 경쟁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필기 전형 그 경쟁률이 가장 치열하고 면접에서의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국전력공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의 경쟁률이 2.5대 1.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한 2배수에서 4배수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5대 1을 넘는 경우도 흔하고 많으면은 10대 1까지 면접 전형의 경쟁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공정한 채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런 공정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점수화할 수 있는 필기 전형이기 때문에 필기 전형의 경쟁률만 통과하고 난다면은 공공기관에서 면접의 그런 경쟁률은 그래도 사기업 대비는 보다 수월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에서 무엇을 어필할까? 지금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앞서 차 코치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구조화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 면접이라든지 상황 면접, 그리고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들 이런 것들이 구조화 면접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떠한 그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그런 경험 면접, 그리고 직무자로서 맞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상황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어떤 경험들을 정리를 해야 될까? 일단 공공기관의 그런 기출 질문이라든지 자소서 등에서 묻는 그런 경험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런 경험들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무자로서 적합한 생각과 역량들을 보여줬었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다 보면 공공기관의 구조화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업의 면접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구조화 면접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 기관 분석 그리고 경험 정리만 충실히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사기업의 면접보다도 분명 수월한 부분이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의 그런 시간만 투자한다면은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 모두 대비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공공기관 외에 사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산업과 직무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지원하실 마음은 아마 없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건 건설사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건축 전기 설계라든지 플랜트 설계 관련 직군들 혹은 주요 제조사들의 일반적인 생산 설비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대개 연봉 라인업은 한 2,800대에서 페이밴드가 3,000대 한 중후반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세전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택들은 공공기관을 직장 경험을 하시면서 병행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본인의 근무 경험 속 경험 강점, 경력 사항들도 공공기관 지원 시에 충분히 응용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의 고민도 한번 같이 해주신다면 보다 빠른 취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세 번째 사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 참 덥죠?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오더니 갑자기 폭염까지 찾아와서 저도 사실 좀 많이 지치고 저희 스튜디오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처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소개해 줄 분이 있어요. 소개를 네, 해주신다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요가 요정이 계시거든요. 요정이요? 네, 요정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정.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닙니다. 아, 여긴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아, 네. 얼굴이 지금 빨개지셨는데. 바로 우리 홍요정님. 요가가 또 취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더위에 지친 취준생 여러분들께 또 요가 동작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정이라고 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요정 같죠, 요정. 날개만 이미 없지 표정이 요즘은. 다소곳해지시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그 간단한 동작 있을까요? 사실 네. 지나가는 말로써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요가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요가 요장으로까지 이제 발전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그런 행복한 취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것이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취업 컨설팅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라든지 심신 관리 이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서 이 복장이나 어떤 매트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네. 동작을 하기는 힘들고 네. 요가의 기본적인 그런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네. 동양의 모든 수행법은 일단 바른 호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어떤 호흡이라는 것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호흡에 굉장히 중점을 뒀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복식 호흡. 하지만 이 복식 호흡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배로 하는 건가요? 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엄연히 호흡인 만큼 복식 호흡은 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이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그리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복식 호흡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시간상의 배분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한 호흡, 그리고 참을 때는 네 호흡, 그리고 내쉴 때는 이제 두 호흡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숨을 들이쉴 때 또한 관략근을 조이면서 좀 긴장감을 유지를 시켜주고 숨을 내쉴 때에는 관략근을 풀면서 차차 호흡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이 복식 호흡을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네. 호흡을 하고 저희는 느낄게요. 관략근을 네. 조이셨는지 안 조이셨는지. 느껴보겠습니다. 네. 자, 바르게 정자를 한 상태에서 네.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네. 배가 나왔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관략근을 지금 조이신 거예요. 네, 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꽉 조이고 있어요. 네. 내쉬고 힘을 풀고. 지금 이제 풀고 있고요, 관략근을. 우리 차코치님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또 다른 요정 되시는 저는 아니요, 저는 네. 취업 요청이라 괜찮습니다. 저는 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요정님으로. 네. 네, 네, 이렇게 어쨌든 복식 뭐 이렇게 호흡. 복식 호흡이 요가의 기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뭐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 이런 복식 호흡도 좀 몸에 무리가 가시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정말 호흡을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호흡을 내쉬면서 차차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뭐든지 과하면 이제 탈이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빠르게 가려고 하시지 말고 복식 호흡도 이렇게 천천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더운 만큼 뭐 말씀처럼 복식 호흡도 하시고요, 관략근도 조였다 풀으시고요, 열심히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 사연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근데 너무 웃기네. 당황하신 거 아니시죠? 지금 계속 조이고 계세요. 네. 아유, 조이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첫 선을 보이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잡다방 3분 사연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이디 KHC1613 스펙문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6살 남자분이십니다. 지방 사립대이고 기계직 공기업을 준비 중이신데요. 현재 일반 기계기사 토익 750, 토스 레벨 5 120점, 한국사 1급, 커말 2급이 있습니다. 많으시네요. 자, 스펙 준비 그럼 그만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만해도 될까요, 홍 반장님? 일단 지금 상태로 물론 취업에 올인을 해도 되지만 일부 서류 전형이 까다로운 제가 앞서 언급드렸었던 이런 한국전력공사 등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량적인 점수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은 좀 힘들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에 있어서 서류 전형을 적부로 보거나 아니면은 일정 스펙 이상을 갖춘다면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이분이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을 적부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지원하신다거나 혹은 토익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라면은 만점으로서 취급을 해주는 그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분 지금 스펙으로 취업에 올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네. 뭐 그 밖에 또 다른 공공기관, 기계직 공공기관 추천할 만한 곳 있을까요? 일단 대형 SOC 공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계직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발전 자회사, 예를 들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뭐 남동발전, 뭐 서부발전, 동서발전 이런 발전 자회사들로 지원이 가능하시고 앞서 언급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어떤 공항공사, 지방의 시설공단 등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계직에 대한 티오가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니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을 해보신다면은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잡다방 3분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3분 사연 아이디는 SSG95입니다. 자, 26세 남 4학년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SSG 뭐 되게 익숙한 대기업 이름 같기도 하고. 네. 네, 학교는 지방 4년제 예체능이고요. 4.45. 어학은 토익 850, 토스 레벨 6에 토플 75.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3급, CS관리사, GTQ 1급, 컴활 1급. 수상 경력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배구시장상, 체육인권개선 공모전 장려상. 활동 내용은요. 스포츠 프로구단 서포터즈 1년, 대기업 서포터즈 1년, 배구시 창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창업 1년 경험이 있고요. 해외 영업이나 이벤트, 기획, 농업 관련 직군을 희망하는데 보완해야 할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26살 남성 구직자분의 간략한 스펙을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분 동안 또 불러볼 분이 계세요. 누구게요? 요정인가요? 이번엔 요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코난, 코난. 차코난 나와라. 가자. BGM 나오세요. 일단 얘기를 볼게요. 사실 대본에 없는 것 같아서 긴장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럽군요. 어쨌든 이분은 전공이 예체능이고 학점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경험 부자시네요. 경험 부자니까 해외 영업보단 다른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 관련된 분야라고 하셨지만 결국 공공기관에 가까운 취업일 테니 전형별 대비가 더 중요하겠죠. 화이팅! 네, 이분께서 혹시 하반기 채용 시장에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차코나님? 일단은 공공기관으로의 지원도 있겠지만 결국 본인께서 기획 관련된 쪽, 특히 예체능 기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께서 프로모션을 하신다거나 직접 기획 운영을 하시는 쪽에 마케팅 프로모션 쪽의 지원까지도 확대가 가능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희망하시는 해외 영업은 거의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단순히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일부 시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뭐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곳들이 해외 수주 입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 입찰 관련 업무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현 시점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이 희망하는 쪽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준비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차코난 끝.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홍요정, 홍반장님과 차코난, 차코치님과 함께하시는 네, 투데이 잡신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제 몰입하셨어요. 네. 반려견을. 네. 고민 상담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요. 잡다방에 사연 올리는 방법 짧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취업 커뮤니티 더 빅스쿨과 함께하는데요.
혼자만 앓고 있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 카페와 더 빅스쿨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켈리 L님이 취업대학교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25세 여 스펙 평가와 방향 설정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방사립대 관광 경영 전공하셨고 아동복지학 부전공 하셨습니다. 학점은 4.0 높으시네요. 토익이 900점, JLPT N3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요. SMAT 1급, 토파스,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한식, 양식, 조리기능사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1년 해외 서비스직 매니저로 근무를 하셨고요. 6개월 동안 해외 서비스직 인턴 하셨습니다. 그 밖에 카페나 이벤트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있으시고요. 대외 활동은 학과 동아리 임원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공모전도 봉사활동도 해놓은 게 없고 자격증도 뭐 하나 도움이 될 게 없네요 라고 쓰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 우선 식품, 중소, 중견 기업, 국내 영업이나 프랜차이즈 영업 관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해외 기업에서 인턴에 바로 연달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사실 승무원과 관광 계열로 준비 중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서비스직만 계속 하다가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말 1급과 무역 영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해야 할 스펙과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제 스펙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취업 준비 1년이 돼가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니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라고 빼곡하게 써주셨습니다. 네, 26살 구직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스펙이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분이 하고 싶은 그런 말씀 그런 거에서 공모정도 봉사활동도 해놓은 게 없다. 자격증도 뭐 하나 도움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충실한 학부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전공도 복수 전공 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학점을 이제 유지를 하셨고 어학 부분에 있어서도 토익 외에도 제2외국어까지 일정 부분 좀 강점을 보이시고 계시며 자격증 사실 이제까지 취득을 하셨던 것이 관련된 전공 영역에서 이제 요구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요구되는 자격증을 이제 충실히 취득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사실 요새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활동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이 많으면은 서류 전형이 잘 통과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니 이분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이 좀 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존 서비스직에서 영업 관리로 이제 직무를 변경을 하시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더 염려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분이 지금 뭐 하신 말씀에서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빠른 취업을 원한다. 당장 하반기 취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분이 뭐 무역 영어 자격증,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기보다는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서 실시하는 전형별 대비가 오히려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 영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영업 관리 쪽을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영업 관리 쪽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자격증도 아니니 어떤 무역업을 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격증 공부는 그만두시길 바라고요. 당장 하반기 채용이 이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이 영업관리 직무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 기업에서 채용 전형을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전형별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직무자로서 적합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분 참 겸손한 분이시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차코치님은 이분께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간 자원 활용을 잘하는 강사 차코치입니다. 1분 안에 모든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백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비스직에 가까운 이력을 살릴 수 있도록 SPC라든지 이디야, CJ 푸드빌의 대졸 스토어 매니저 공채직으로의 지원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영어 말하기 점수가 일부 필요합니다. 토익 점수에 가깝게 오피가 IH 이상의 확보를 부탁드리고 결국 AI 역량 검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큰 노력 없이 서비스직 중심으로의 취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형별 대비에 입각한 공공기관 취업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아주 짧게 이분께 마지막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홍 반장님. 네, 뭐 공공기관 쪽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하반기 당장의 취업을 원한다면은 사기업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공기관 생각이 드신다. 그렇다면은 상반기를 노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커말과 한국사 자격증을 갖추신 상태에서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차코치님. 차코치님. 예,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하루하루라 힘드시죠? 다른 구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기보단 하나씩 단기 목표를 잡고 완성하시는 취업 준비를 통해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취업 부문 분명히 고민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